네, 일단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켰어요. 들리나요? 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나요? 네, 제가 지금 상대방을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재작년에 여러분 다 이렇게 집에 가서 인사하고 요리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는데 올해는 줌으로 만나게 됐네요. 사실 조금 속상해요. 여러분 직접 뵙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지도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여러분을 지도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샌드위치를 만들 예정인데요. 샌드위치에 앞서서 제가 아주 짧게 조금은 여러분 지루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식생활 교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먼저 이론적인 거긴 하지만 같이 이론 교육을 듣고 이렇게 실습을 그 후에 후반부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에 앞서서 여러분 근데 손을 깨끗하게 다 씻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손을 씻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요리에 있어서는 항상 늘 언제든지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30초 손 씻기를 해야 됩니다. 다 손을 깨끗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요. 저는 이렇게 위생 장갑을 꼈거든요. 여러분은 깨끗하게 손을 씻고 맨손으로 해도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항상 다른 분들 있을 때 기침을 하더라도 조금 튀지 않도록 여러분은 마스크 꼭 착용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요리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PPT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어떻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잘 보이나요? 화면이 잘 여기 앞에 조금, 네. 잘 보이나요? 네, 네. 조명을 하나만 꺼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좀 더 보기 편하시죠? 자, 제 소개를 할게요. 저의 이름은 김나연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 센터와 또 이런 체험홈이나 주택으로 그리고 학교로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편식을 하지 않고 조금 잘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 먹긴 해요.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요리를 또 하게 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먹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치읓시옷 반찬이랍니다. 혹시 치읓시옷을 조금 예상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가요? 네. 아는 분은 한번 조금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나요? 너무 어렵나요? 초성 퀴즈. 치읓시옷 반찬. 네. 뭘까요? 네. 네. 채소 반찬이에요. 채소 반찬.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채소 반찬을 먹었고요. 채소 반찬밖에 사실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제철 채소를 이렇게 반찬으로 먹었고 좋든 싫든 먹어야 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먹어서 그런지 채소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데 채소 반찬을 먹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약간 다른 것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성 퀴즈인데요. 또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리을 미음을 먹고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맨날 채소 반찬만 먹다 보니까 좀 지루해서 엄마가 안 계실 때나 또는 이렇게 도서관에서 특히 이거를 많이 먹었거든요. 정말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좋아하지만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이것을 먹고 너무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한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을 먹으면은
피부에, 얼굴에 정말 큰 물집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안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센 연고를 바르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아서 이렇게 좀 가라앉아야. 그래서 그게 알레르기인데 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많이 먹었을 때 생겨요. 이것은 바로 뭘까요? 리을 미음. 라면이요. 네. 여러분 라면 좋아해요? 네. 좋아하나요? 좋아하면 손 들어볼까요? 네. 저는 라면을 중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사실은 라면을 먹으러 갔거든요. 정말 그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고등학교 한 고3부터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라면 스프에 사실은 맛을 내기 위해서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첨가물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지금도 사실은 얼굴에 뭐가 나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첨가물을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안 먹어서 이제 많이는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알레르기가 이렇게 싹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먹는 걸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식사를 조금 먼저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에 식사는 몇 번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식사를 몇 번 하세요? 네, 이게 한 번? 네, 두 번? 세 번. 여러분 식사는 몇 번을 하시나요? 네. 네. 하루에 식사는 3번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아침에 좀 바빠가지고 빵을 먹거나 시리얼을 먹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는 저녁에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래서 식사를 거르는 분들도 아마 있어요. 요즘엔 또 다이어트로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가 먹는 건 다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는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식사를 3끼를 먹어요. 3끼의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 3끼는 한국식 식사를 권장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빵을 먹거나 그렇게 간단하게 먹다 보면 한식이 아니라 양식으로 그냥 빵만 먹는다든가 이렇게 스테이크만 먹는다든가 하면은 우리에게 조금 건강에는 사실 좋지가 않아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실 때는 하루에 3번을 먹는 게 가장 좋다. 특히 아침밥은 굶지를 말아야라. 왜냐하면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또는 12시간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굶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점심,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고요. 간식은 하루에 2번을 먹습니다. 자, 간식은 우리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것을 간식이라고 하고요. 이때 오전에 아침을 먹고 점심 이전에 먹는 간식으로는 어떤 것을 추천해 드리냐면 우유 한 잔을 권해드려요. 자, 우리 한국 음식은 우리가 조금 칼슘의 섭취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기에는 반찬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우유 한 잔은 반드시 여러분이 먹어야지만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우유라면 저지방 우유, 지방이 적은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간식은 오후, 점심과 저녁 식사 사이에 과일을 약간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약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일까요? 약간, 조금, 그거는 얼마큼인지 궁금하시지요? 사실 저도 과일을 먹다 보면 좀 많이 먹게 되는데 과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병이 될 수가 있어요. 대사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는 정도는 적정한 정도는 얼마큼이냐면 사과는 한 번의 양이 사과 3분의 1개예요. 애게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배는 크죠? 4분의 1쪽. 정말 많지 않아요.
그 귤은 한 2개 정도. 바나나는 큰 건 2분의 1개, 작은 거 1개 정도. 그러니까 양을 생각한다면 바나나 작은 거 1개의 부피로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의 부피로 우리가 과일을 먹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먹다 보면 어때요? 딸기도 뭐 7개, 8개 이렇게 양을 적어야 되는데 먹다 보면 사실 금방 귤 10개, 20개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그 양을 딱 정해서 얼마큼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바나나 작은 거 부피 정도로만하게 이렇게 꺼내놓고 그만큼만 이렇게 섭취를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선배님들이죠. 실제로 자립을 해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 여러 집들을 지금 요리 수업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분들을 좀 찾아뵙고 있는데 약간 발달 정도에 따라서 그 활동 지원사 선생님이 오셔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어떤 분은 활동 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을 못 받고 스스로 정말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해야 되는 분들을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 자기가 먹어야 되는 식사를 준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죠.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게 바로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거는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식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옷은요, 한 번 사면은 적어도 1년, 많이는 10년까지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소 4년 또는 길게는 7년, 예전엔 7년까지 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임대주택을 이제 얻으면 그 또 조건에 맞춰서 또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밥은 어때요? 한 번 하면은 반찬을 한 번 하면은 사실 2번을 먹을 수 있고 3번을 먹을 수 있지만 하루에 1번은 반드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고는 못 살기 때문에 반드시 자립을 하기 이전에는 먹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하는 거는 꼭 여러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쌀을 씻고 밥을 취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누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데워 먹는 거 어떻게 하는지는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반찬을 예를 들어서 뭐 김치는 사 먹는다 하더라도 계란을 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할 수 있는 정도 또는 계란을 후라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은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계란 덮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계란으로 계란찜을 할 수도 있고 계란말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란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또 두부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도 많이 자립을 하기 이전에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 여러분이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스파게티며 샌드위치며 떡볶이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요리를 앞으로 할 예정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다양한 요리를 또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해봤던 요리를 자립했을 때 실제 먹었던 요리를 먹고 싶어서 요리 수업에 그거를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먹었던 요리를 실제로 자립했을 때 해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밥을 하는 거, 간단한 반찬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체험, 경험을 해보기를 권해드려요. 많은 집을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는 그 요리 수업이지요. 이 요리 수업은 사실 밀키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데 밀키트는 좀 간단하면서 맛있는 요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경험해보고 실제 여러분이 좀 체험해서 만들어보고 거기다가 요리 수업의 제일 장점 먹어보는 거. 네.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제일 좋은
제일 좋은 수업이죠. 사실은 먹는 게 남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뭐 많이 해본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식을 코로나로 많이 못 하는데 많은 음식을 경험해보고 밀키트를 이용해서라도 경험해보고 자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립을 준비하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아, 이렇게 밥 해 먹고 세탁해서 옷 이렇게 빨아야 되고 청소하는 거 힘들 텐데, 그 괜찮나요? 근데, 물어봤어요. 다시 가고 싶지 않냐고, 시설로. 그런데 어떤 분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힘든데 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뭐였냐면, 자유였어요. 너무 자유롭대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자유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 때문에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는 그 번거로움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자립이 정말 소중한지 굉장히 중요한지를 저도 사실은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립을 정말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제 PPT 화면에 보면은 밥 또는 국, 찌개, 단백질 반찬, 채소류, 김치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밥은 여러분 밥 공기에 가득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가득이 아니라 밥 공기의 3분의 2 정도, 조금 적다 할 정도로 떠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밥은 잡곡밥이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예전에는요, 우리 조상님들은 반찬이 없어도 밥만 먹어도 건강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현미밥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도정, 즉 흰쌀을 만드는 기술, 즉 기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현미밥이요. 누런 쌀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누런 쌀밥에는 비타민, 무기질, 여러 미네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먹어도 반찬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도전 기술이 잘 돼서 흰 쌀밥이 많이 나오죠. 소화는 좋아요. 사실은 맛있어요. 저도 흰쌀밥 참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흰쌀밥에는 영양소가 정말 없습니다.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물론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지만 탄수화물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반찬을 꼭 섭취를 해야 됩니다. 흰쌀밥을 먹었을 때는요. 자, 이때 국이나 찌개가 있죠. 자, 국이나 찌개는 우리가 한국 음식에서는 국이나 찌개, 서양에서는 스프가 있는데 사실 국이나 찌개를 해보면 알겠지만 염도, 즉 소금이나 간장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넣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찌개를 먹을 때는 국물은 조금 적게 또는 안 먹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짜니까요. 그래서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국찌개를 꼭 끓여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국찌개 잘 안 끓이거든요. 하지만 국찌개를 반드시 있어야지만 식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은 찌개나 국을 하더라도 그 간장이나 된장이나 소금을 넣을 때 조금만 조금 넣어서 이게 무슨 맛이야? 약간 싱거운데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럼 좀 맛이 없겠죠? 맛이 없는 게 몸에는 좋습니다. 맛있는 게 몸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맛없게 찌개나 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을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기를 또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식물성으로는 콩이나 두부를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두부랑 콩을 먹지 못할 때에는 단백질 반찬, 즉 닭고기나 뭐 생선이나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요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양은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를 먹을 때는 80g 정도라고 하는데 그 양은 두부 3분의 1모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하루에 두부 3분의 1모를 한 끼 식사할 때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두부를 먹었다면 점심에는 뭐 생선을 한 토막 정도 또는 조기 한 마리 정도 이런 식으로 구워서 드시면 되고 그것도 없어. 계란 한 알. 이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 자, 우리가 채소류에는 뭐 서양에서는 샐러드가 있지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채소류가 보통
데치는 나물류가 많습니다. 시금치를 사실은 한 단의 시금치를 데치면 어때요? 그냥 그릇 한 접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샐러드로 먹을 때는 시금치 한 단을 다 먹진 않죠. 근데 데쳐서 양이 적었지요. 우리가 사실은 식사를 할 때는 많은 양의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으로 먹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데치면은 정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잖아요. 한 단을 데쳤을 때 한 접시밖에 안 나오지요. 우리의 한식 식사는 정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이 바로 데치기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데칠 때는 끓는 물에 살짝만 넣어서 데쳤기 때문에 영양소의 파괴가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데쳐서 이용하는 한식 반찬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은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치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김치를 먹으면은 우리가 사실 유산균이라고 하죠. 그 요구르트, 맛있는 요구르트 안 마셔도 돼요. 김치 국물 한 수저면 우리가 충분히 요구르트 분량에 정말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그 유산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 김치가 발효되면서 익어가면서 익어가면서 김치가 맛도 좋지만 또 하나 그 반드시 먹어야 돼. 맛있는 또는 몸에 좋은 유익균이라고 해요. 그 요구르트균, 또 젖산균, 유산균이라고 많이 들어봤지요. 이제 그런 균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김치는 반드시 먹어야 되지만 그런데 맛이 어때요? 좀 너무 짜요. 김치는 발효가 되면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넣습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김치를 먹을 때는 너무 많지 않게. 왜냐하면 짜니까. 짠 음식은 몸에 좋지 않아요. 어디에 좋지 않냐면 고혈압을 일으켜요. 혈관에 좋지가 않아요. 해서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차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진을 제가, 이거 조금 흐리긴 하는데 병원 식단 사진을 제가 조금 퍼왔어요. 병원은 여러분 식사한 적 있나요? 좀 아파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요거 사진이 조금 흐리긴 한데, 저도 아파서 재작년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 식사를 했는데 정말 밥도 조금, 반찬도 조금, 이렇게 반찬 먹다 보면 밥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조금씩 나오죠. 그만큼 조금씩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밥도 3분의 2, 그리고 반찬도 작은 종지로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식은 식사 사이에 먹는 거 왜 먹을까?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식사와 식사 사이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또 굶었다가 먹으면 폭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사이사이에 식사와 식사 사이사이에 조금 먹어서 배고픔을 채우는 정도로만 먹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리법을 간식을 할 때 어떤 조리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왼쪽에는 지금 찐감자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그 포테이토 칩. 감자칩이 있어요. 자, 어떤 조리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네, 찐감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후라이드 지금 너무 맛있어요. 기름에 튀긴 건 너무 맛있지만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강에 왜 해로운지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튀긴 음식은 조금 이렇게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잘 안 먹는 게 좋지요. 자, 두 번째 요건 과일입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색소가 천연 색소죠. 여러 가지 색깔의 과일이고요. 여기는 조금 화면이 좀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색소의 젤리입니다. 자, 젤리가 있는데 요 둘 중에 간식을 선택한다면 어떤 걸 여러분이 선택하실 거예요? 건강 간식이라면? 네, 과일이죠. 근데 젤리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젤리가 좋아. 그래요. 젤리가 좋아하죠. 근데 사실 젤리는 간식이라기보다도 그냥 군것질이라고 보셔야 돼요. 영양소가 없는 군것질. 몸에 좋지 않은 군것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몸에 좋은 건 과일입니다. 이거에 또 컬러에 대한 효능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우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 음료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우유예요. 요거는 탄산 음료입니다. 어떤 음료가 건강에 좋을까요? 네. 우유, 탄산 음료. 네, 사실 탄산 음료 맛있죠. 예, 그런데 건강에는 당연히
우유입니다. 자, 탄산 음료는요, 영양소랄 게 한 개도 없어요. 예. 몸을 망가뜨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유를 먹어야 되고, 사실 우유가 없으면 물을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갈증이 나는 건 사실은 물을 먹고 싶어서 갈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내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잘못 생각해서 탄산음료를 먹게 돼요. 어우, 갈증이 해소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탄산음료는 우리의 그냥 설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멀리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뭐냐면 흰 쌀밥, 그리고 흰 밀가루, 세 번째 흰 설탕. 요 세 가지만 멀리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 음식이 굉장히 몸을 해로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만 조금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해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세 가지. 굉장히 좋아하지만 몸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거는 당장에 끊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욕구가 있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단 거 먹고 싶고 막 이러니까 조금 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피해야 될 간식은 짠 거. 짠 거는 안 좋다고 그랬죠. 단 거, 또 기름진 거 해롭습니다. 그러면 건강에 좋은 거는 당연히 견과류. 좀 입이 좀 심심할 때 우리가 뭘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그 견과류를 먹으면 몸에 좋고 또 입안을 가득해서 뭔가를 더 찾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채소, 과일, 우유 및 유제품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만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좀 켜주세요. 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정말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자, 밀키트에 지금 준비된 박스를 열어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가위로 하나하나 포장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가위질 할 때 조심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가위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잘라서 빵! 예, 꺼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빵을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시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반드시 요리할 때는 깨끗한 도마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이는처럼 접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도구로는 칼이 있고요. 저는 빵을 썰기 위해서 빵칼을 준비했는데 혹시 빵칼이 없다면 괜찮아요. 그 톱니 모양의 그런 칼이 없다면 그냥 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을 때 필요한 주걱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할 수 있는 젓가락과 숟가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또 키친타올 준비했어요. 여러분 요거 혹시나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 꺼내서 준비해 놓고 그냥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빵을 먼저 이렇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이 바게트 빵인데 굉장히 냄새가 좋아요. 역시 맛있어 보여요. 빵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빵을 먼저 제가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빵은 물기가 닿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물기가 없을 때 빵을 먼저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을 반 갈라주셔야 돼요. 자, 잘 보이나요? 혹시? 네. 자, 반 가를 때는 요 모양대로 해주셔도 되지만 이 옆으로 이렇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 궁금할 것 같아서 오늘 어떤 요리를 할 건지 제가 샘플을 좀 준비해놨어요. 자, 요런 우리가 샌드위치인데 샌드위치 이름은 반미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사실 샌드위치는 이름이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빵 사이에 어떤 걸 넣냐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지는데 오늘 이 고수라는 풀이 들어가요. 그래서 베트남식 그 샌드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재료를 넣든 상관은 없는데 오늘은 요 준비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용하도록 할 거예요. 요 완성품을 보시고 이제 요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빵을 반 가를 거예요.
가를 때 톱니는 사실 빵칼입니다. 그런데 손을 좀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안전할 수 있도록, 손이 제일 안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옆으로 저는 예쁘잖아요. 예쁜 면의 옆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칼을 이렇게 쓱쓱쓱쓱. 그래서 자, 잘랐을 때 반이 갈라야 돼요. 왜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요 안에 재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반을 갈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쪼개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완전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잘라냅니다. 완전히 잘라지진 않게. 혹시나 자르다 보니까 완전히 빵이 갈라져 버렸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안 갈라지게 요렇게 반만 살해서 붙어있게 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자, 이러면 또 빵을 또 2개니까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안 갈라질 때는 약간 손으로 이렇게 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다 반 갈르셨나요? 네. 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빵을 갈랐으면 그 다음에 빵을 지금 어때요? 만져봤을 때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갑죠? 네, 차갑습니다. 저도 차가워요. 그래서 차가운 빵을 먹으면 어때요? 조금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따뜻하게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을 요걸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은 가스레인지 또 이렇게 밸브 내리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불을 조심하게 켜고 불은 항상 센 불로 하지 않고 중불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라이팬에 아무것도 기름 안 둘러요.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따뜻할 때 빵을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스불을 켜고 끄는 거, 밸브 켜고 이렇게 열고 닫는 거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뜻해요. 이제 느껴지죠? 이때 조리도구를 만지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절대 만지면 안 되고요. 조리도구는 요 손잡이만 잡을 수 있지 나머지를 잡으면은 화상을 입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따뜻하다 할 때 빵을 요 가른 부분을 먼저 이렇게 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빵을 따뜻하게 굽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냅두면 얘가 빵이 조금 잘 바닥이 안 닿아요. 그래서 살짝 눌러주실 거고 나는 손이 조금 뜨거울 것 같아. 뜨겁지요. 그럴 때는 주걱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빵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구워주시길 바랍니다. 한쪽만 굽는 게 아니라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구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색깔이 약간이 있으면 더 노릇노릇해서 맛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약간 구워서 조금 그리고 불을 그 다음에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약간 구우면은 빵이 겉이 바삭해요. 바삭해서 소스를 넣었을 때 빵이 이렇게 쉽게 물러지거나 찢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워야 돼요. 이렇게 구웠죠? 자, 근데 하나만 하면 섭섭하니까 2개씩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2인분씩인데 한 밀키트는 2인분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굽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울 때 팬에 연기가 나지 않도록 불을 좀 약하게 해서 사용하길 바라요. 그다음에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이 조금 나도록 그래서 또 이렇게 구워주세요. 또 번갈아 가면서 빵을 따뜻한 빵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죠? 오랫동안 안 해도 돼요. 빵이 따뜻한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시 위에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번에 만질 또 이렇게 준비할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믈렛인데 아주 조그만 오믈렛, 계란으로 만든 요리예요. 요것도 다시 한번 가위로 잘라서 사용할 거예요.
자, 빵이 두 쪽이니까 그 오믈렛도 두 개. 아주 앙증맞지요? 예, 좀 작아요. 자, 작지요? 요거를 하나로 하기는 어때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칼로 우리가 반을 옆으로 잘라줄 건데요. 여러분, 근데 옆으로 할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좀 손 조심해서 사용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둥근 부분에서 칼을 옆으로 해서 반을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쪽 이렇게. 자, 둥근 부분에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이게 오믈렛이에요. 자, 오믈렛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쪽이 됐죠? 근데 이것도 만져보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게 먹으려면 살짝 구워서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후라이팬에 다시 열을 가하고 불을 조금 약하게 준비해 주세요. 익힌 거니까 살짝 데우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꼭 데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네.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요. 계란은 좀 따뜻하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데우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손으로 넣으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항상 도구 이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따뜻하다. 그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위험해 보이면 수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우는 정도로 따뜻한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 되면은 또 옆에 이렇게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꺼낼 때는 이 테두리가 뜨겁기 때문에 절대로 도구에 테두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옆에 얌전히 놔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네, 오믈렛이죠. 계란을 이렇게 익힌 거예요. 그냥 그 계란말이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믈렛 모양인데, 네, 계란말이라고 하죠. 상관은 없습니다. 계란 도톰하게 썬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우리 키트에는 어떤 재료가 있는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레기는 사실 근데 밀키트의 장점은 간단하다. 단점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직접 만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밀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재료에 보면은 요게 무절임이에요. 새콤한 무절임이 있습니다. 요것도 사용할 거고요. 요거 잘라서 넣을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요거는 오이 편썬 거지요. 그래서 요것도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수라고 향이 진한 우리 향채입니다. 향신료인데 우리 향채인데 요것도 넣을 건데 우리가 조금 먹었을 때 이게 좋아 싫어는 먹어봐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꼭 한번 먹어보세요. 저는 굉장히 고수를 처음에는 향이 진해서 예전에 못 먹었는데 나는 안 넣어서 먹을래 했다가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팔이야. 네, 양파채. 양파채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소스가 들어있어요. 저 소스에는 이걸 다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밀키트는 3가지 소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 여기 여러분이 선택해서 넣는 거예요. 이걸 다 넣으면 안 돼요. 너무 국물이 많지요. 소스가 많고 짭니다. 그래서 요거는 칠리 소스고 요거는 간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파스타 불고기 양념, 그러니까 불고기 양념 달달한 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그냥 간장. 그리고 요거는 마요네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거는 선택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게 소스 드레싱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파예요. 쪽파 송송송 썬 거를 위에다가 뿌려서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소스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넣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호에 맞춰서 어떤 걸 넣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선택하는 것도 네,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빵에다가 재료를 넣기 전에 저는 그 빵과 빵 사이에 재료가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요 마요네즈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 마요네즈는 가위로 준비한 그리고 재료 소개 하나가 빠졌네요. 자, 이거 뭔 줄 아세요, 혹시? 지단.
노란색 지단입니다. 황지단입니다. 그래서 아니 오믈렛도 있는데 계란말이도 있는데 여기다가 황지단까지 정말 재료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선택해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마요네즈를 이용해서 빵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 빵과 빵 사이에 그 재료가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 볼게요. 발라볼게요. 자, 빵에 쭉,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두 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지요. 그래서 이거 다 쓰셔도 되고, 조금 나는 한 팩 남겨서 나중에 요리 다른 거에 할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저는 두 팩을 다 있으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요네즈, 네, 이렇게 좀 발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고요. 그 다음에 수저를 이용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넓게 피는 거예요. 자, 샌드위치에 재료가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요네즈를 발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발라 놓는 거예요. 어렵나요? 참 쉽지요. 하지만 이것도 막상 해봐야지 안 해보면은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하나 한 공정 잘 여러분이 따라 오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 양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는 양파채예요. 뭐 칼질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잘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이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로 잘라긴 했는데요. 사실 좀 볼에다가 물 좀 조금 혹시 채랑 모든 채소는요. 씻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한테 사실 이거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위로 칼질을 해서 이렇게 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채소는 사실은 이거 다 씻어서 온 거긴 해요. 씻어서 온 거긴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씻을 수 있는 거는 또 씻는 게 참 좋아요. 뭐에 좋냐면 위생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씻을 수 있는 것은 씻고 절여진 거는 그냥 절임으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무채예요. 무채는 썰어서 진 거지요. 요거는 양념이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씻지 않습니다. 이건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채를 한번 먼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무채를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넣을까요? 이쪽에 넣을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반을 접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니까 양쪽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양쪽에 넣거나 아니면 한쪽에는 무채를 넣고 한쪽에는 양파를 넣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그 기호에 맞춰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두 군데에 골고루 사이좋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오이가 있지요. 자, 얘는 오이 절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오이 절임이 아니니까 씻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은 양파를 그냥 써도 돼요. 사실은 그냥 써도 되지만 저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씻는 게 제일 좋아요. 씻어 넣은 그 채소들은요. 그래도 한번 씻으면 더 위생적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제거하고 자, 여러분 조금 씻기가 힘들다면 네, 그냥 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씻는 거를 반드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털어서 키친타월에 물기를 제거하고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이렇게 좀 제거해 주세요. 자, 그래서 물기를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양파를 쓸 수가 있겠죠. 양념한 거는 무채는 그대로 쓰고요. 그다음에 요 양파는 이렇게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재료 중에 이렇게 좀 굵은 재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건 좀 썰어서 다시 여러분이 썰어서
넣으면 더욱 여러분 드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썰어볼까요? 네. 자, 양파가 얘는 너무 두꺼워요. 그러면 썰어야겠죠? 항상 썰 때에는 손은 고양이 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썰 때 이 손톱이며 이런 데가 잘라지지 않습니다. 요리할 때 손톱이 길면 썰다 보면은 요리 안에 손톱이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고양이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썰길 바래요. 우리 재작년에 수업을 해서 그때 배우긴 했지만 사실 그건 재작년이어서 여러분 기억 아마 못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양이 작지만 이렇게 살살 천천히 자, 이렇게 썰어보기를 할게요. 다 썰어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재료가 굵은 것들이 있다면 썰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썰었어요.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얘도 그냥 생오이예요. 절여지지 않은 아무것도 양념이 없는 것은 물에 한번 씻어서 사용하면 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또 닦아주세요. 자, 이렇게 물기를 닦고 또 물기가 더 있었다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이렇게 닦고 이렇게 놔주세요. 자, 오이도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이도 넣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요번에는 다른 재료를 다 이렇게 넣었으면은 이제 요거 푸릇푸릇한 이제 이런 것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요 오믈렛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어떤 걸 넣든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제 채소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오믈렛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믈렛을 두 쪽을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을까요? 조금 더. 자, 이렇게 해서 네, 계란말이 또는 오믈렛 모양이어서 제가 오믈렛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수예요. 예, 고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이파리 그대로 한번 씻어서 사용할게요. 한번 향 맡아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얘는 향이 많이 강하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베트남 음식은 고수를 많이 사용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닦아주세요. 자, 이렇게 물기를 닦고 얘도 넣어보세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파리가 좀 너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좀 길다면 좀 잘라서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라서 넣어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머지 재료가 뭐가 있냐면 소스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지단이거든요. 요거는 지단은 맛도 맛이지만 사실은 음식의 그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장식 효과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그렇고 사실 얘도 그래요. 쪽파도 맛도 맛이지만 장식을 위해서 위에 올리는 거여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 지금 넣으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소스를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래서 요게 칠리 소스잖아요. 제가 앞에 칠리 소스는 샘플로 조금 뿌려놨어요. 이렇게 뿌려놨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요 두 가지 간장과 불고기 양념 요렇게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은 뭐 다 아는 맛이지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짜지 않게 사실은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약간 심심하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바스타 불고기 얘도 한번 이렇게 조심하게 해서 이렇게 뿌려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뿌려보고 이 남은 거는 버리지 마시고요. 한쪽에 놨다가 이렇게 한쪽에 좀 세워서 이렇게 놨다가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밥공기나 이럴 거에 좀 세워서 놓으세요. 그래서 놓았다가 여러분 이거 조금 더 넣어서 먹어야겠다. 그때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게 지단이죠? 이 지단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로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계란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잘 따라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역시 줌보다는 정말 대면으로 여러분을 너무 만나고 싶네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을지. 정말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싶다. 잘하고 있죠? 자, 요것도 한테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사용하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쪽파 또는 실파, 요것도 가위로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모양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쪽파 또는 실파를 요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식 효과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실 맛도 좋아요. 저도 쪽파, 실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음식이 또 이렇게 약간 베트남식으로 지금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 입맛에 좀 잘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좋아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요거를 놓고 이렇게 반 접는 거예요. 자, 반 접고 우리는 밀키트이다 보니까 포장 용기가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자르지 말고 자르면은 조금 다 내용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해서 여러분 넉넉하니까 넉넉하게 여러분 드시고 자, 이렇게 마무리를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할 때 음료수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탄산이요? 네, 아니죠. 물 또는 여러분 우유 있으면 우유 꼭 한 잔 같이 드시고요. 여기 오늘 여러분 저녁 식사가 되시나요? 네.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오늘은 왜냐면 그냥 빵이 아니라 정말 단백질인 계란이 들어가 있고 또 비타민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한 끼 식사로도 이렇게 손색이 없는 그런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우리 다음 요리 또 재밌게 만들어 봐요. 여러분 근데 먹기만 하고 요리가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는 거 맛있게 요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맛있게 요리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무리, 뒷정리도 깨끗하게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